한지훈 씨와 교제 중이신 거 맞나요? 맞는데 누구시죠? 한지훈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4년간 연애해온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벽지를 긁으며 오열했어요. 약지의 희미한 자국, 전화 너머로 얼핏 들리던 아이 소리. 일요일 저녁마다 회의 때문에 연락이 안 되던 남자친구. 모든 게 단서였어요. 그냥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법으로 처절하게 복수해 주기로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속기사로 일합니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제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죠. 판사님의 말씀, 검사님의 질문, 피고인의 답변. 그 모든 것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게 제 일입니다. 타임스탬프를 찍는 습관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32분, 증인 진술 시작. 오전 11시 4분, 검사 측 반대 신문. 정확한 시간은 정확한 기록의 시작이니까요. 재판이 끝나면 전 항상 기록을 정리합니다. 빠진 부분은 없는지, 맞춤법은 정확한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장들이라 생각하면 단 한 글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너무 꼼꼼하다고 말하지만 전 이 일이 좋습니다. 법정을 나서면 저는 평범한 34 여자가 됩니다. 동네 슈퍼에 들러 우유를 사고 편의점에서 샐러드를 고르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엔 동네 합창단에 갑니다. 순자 사장님이 단장을 맡고 계신 그 합창단이요. 서진아, 오늘은 소프라노 파트 좀 더 힘있게 가자. 순자 사장님은 낮엔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지만 밤엔 카리스마 넘치는 단장님이십니다. 60이 넘으셨지만 목소리는 스물처럼 또렷하시죠.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날도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죠. 파스타 소스 냄새였습니다. 왔어? 한지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제 연인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도시재생 사진작가인 지훈은 오래된 골목과 건물을 찍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일찍 끝났네. 응, 현장 체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지훈은 능숙하게 파스타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을 보다가 문득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약지의 희미한 자국이요. 마치 뭔가를 오래 끼고 있다가 뺀 것처럼 보이는 자국이었죠.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지난주에 철제 난간 잡다가 긁혔어. 별거 아니야. 지훈은 자연스럽게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작가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저녁을 먹었죠. 이번 일요일엔 뭐 해? 제가 물었을 때 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저녁엔 현장 회의가 있어. 프로젝트 팀이랑 만나야 해서. 또, 지훈은 항상 일요일 저녁이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늘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공무원들과 협의해야 하고 그분들은 평일엔 바쁘니까 주말에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미안해. 이것만 끝나면 여유 생길 거야. 지훈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믿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알았어. 내일 오전에 갈게. 통화 소리가 끊긴 후
뭔가 아련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로폰 소리 같았어요. 땡그랑땡그랑 동요처럼 들리는 소리. 누구 전화였어? 아, 카페 사장님. 내일 현장 사진 전시하기로 했거든. 지훈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실로폰 소리가? 요즘 그런 분위기 카페들 많잖아. 빈티지 소품도 많이 놔두고.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 습관이에요.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 오늘 만난 사람, 나눈 대화, 중요한 일정들을 간단히 적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합창단 연습. 8시 30분 지훈과 저녁. 그의 약지에 자국 일요일 저녁 회의 예정. 적으면서도 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이 부서질지. 노트를 덮고 불을 끄는데 지훈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응?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죠. 그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편히 잘 수 있었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동료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법원 음향 기사인 도윤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이죠. 오늘 재판 길어질 것 같아요. 도윤이 엘리베이터에서 말했습니다. 네, 증인이 3명이나 되니까요.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각자 자리로 향했습니다. 법정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재판장 입장. 오전 10시 2분, 원고 측 진술 시작. 저는 그저 기록했습니다. 누군가의 진실을, 누군가의 거짓을.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삶 자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요. 지훈을 처음 만난 건 4년 전 봄이었습니다. 친구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였죠. 그는 신랑 측 하객이었고 저는 신부 측이었습니다. 속기사요? 멋진 직업이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그의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진작가시라고요? 어떤 사진을 찍으세요? 도시의 오래된 풍경들이요.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일이랄까. 기록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건 저였습니다. 저도 기록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작업한 사진 전시회에 저를 초대했죠. 낡은 간판, 좁은 골목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구멍가게. 그의 사진 속엔 시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찍으세요? 곧 사라질 테니까요.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하잖아요.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법정에서 흘러가는 말들을, 잊히지 말아야 할 진술들을 기록하는 사람. 우리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지훈은 주말마다 촬영을 다녔지만 평일엔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제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요리를 잘했고 설거지도 스스로 했죠.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지훈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형제도 없어요. 자유롭게 살라고 하시죠. 그의 말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을엔 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였죠. 지훈은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속기사라니 대단한 일 하시네요. 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사진작가라니
요즘 젊은이들 참 멋진 일 하네. 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셨죠.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습니다. 착해 보이더라.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네, 엄마.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지훈이 명동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년엔 우리 더 자주 보면 안 될까?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출장이 좀 줄어들 것 같아.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거든. 그는 늘 바빴습니다. 특히 주말이요. 토요일 오전엔 현장 답사, 일요일 저녁엔 회의.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엔 최선을 다해 저를 만나줬습니다. 역시 프로다. 지훈은 제가 노트에 일정을 적는 걸 보며 웃곤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홍대 카페에서 만남. 일요일 오전 10시 한강 산책.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만난 시간, 함께한 장소, 나눈 대화. 영수증도 모았어요. 훗날 추억을 떠올릴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됐을 때 지훈이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1년 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야말로. 저흰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겠다고.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바쁜 사람이었지만 틈틈이 저를 챙겼습니다. 제 생일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왔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밤새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줬죠. 서진아, 나 오늘 일요일 저녁에 또 회의야. 4년 차가 된 어느 날 지훈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인데 어쩌겠어. 저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의 공백이에요. 그는 늘 그 시간이면 사라졌고 밤 11시쯤 돌아왔습니다. 지친 얼굴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제 곁에 누웠죠. 오늘 회의 어땠어? 피곤해. 내일 얘기해 줄게. 그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더 사랑스럽다고. 어느 목요일 저녁 합창단 연습을 마치고 집에 오니 지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현장 촬영이 취소됐어.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파일들이었죠. 오래된 골목, 허물어진 담벼락, 녹슨 대문. 이번 프로젝트 사진이야? 응. 다음 달에 전시할 거야. 나도 갈게. 그래줘. 지훈은 노트북을 덮고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아. 왜? 넌 날 믿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믿지. 당연하잖아. 그는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질문이 고백이었다는 걸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일요일의 침묵도, 약지의 희미한 자국도, 통화 속 아련한 소리도 모든 게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제 노트엔 수백 개의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만난 날짜, 시간, 장소, 함께 먹은 음식, 나눈 대화, 작은 선물들. 그 모든 게 우리 관계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제가 닿을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삶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증거가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지훈은 출장이라며 이틀째 집에 없었고
저는 혼자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죠.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처음엔 전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아 드라이기를 끄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 전화겠거니 하면서도 혹시나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혹시 강서진 씨 맞으신가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지쳐있는 목소리.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제가 갑자기 전화드려서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한지훈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훈의 아내라고요. 결혼한 지 10년 됐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7살, 4살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알고 만나신 건가요? 아니면 모르셨나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비난하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확인하듯, 사실을 묻듯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혼자라고 들었어요. 가족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다고. 제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여자, 오명주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핸드폰 기록을 봤어요. 당신한테 보낸 문자들, 통화 기록들. 처음엔 의심만 했는데 어제 확신했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댔어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저랑 만난 거예요? 당신과는 4년 전부터라고 들었어요.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쯤이네요. 4년.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명절 때 부모님 댁에 함께 갔던 것도, 제 생일마다 축하해 준 것도,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준 것도. 전부 다요? 명주 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훈이가 결혼했다는 거, 아이가 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알아요.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어요. 당신도 당했구나. 명주의 목소리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한 거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채로 그대로 바닥에 앉아 있었죠.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땐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제 노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기록들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죠. 2021년 4월 15일 첫 만남. 2021년 5월 3일 첫 데이트. 2021년 7월 12일 처음으로 집에 초대. 계속 넘기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엔 항상 공백이 있었어요. 오후 6시 이후론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밤 11시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회의, 프로젝트 미팅, 클라이언트 저녁 약속.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일요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지훈과의 모든 통화 기록이 거기 있었죠.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억났습니다. 몇 달 전
지훈과 통화할 때 들렸던 그 소리. 땡그랑땡그랑 실로폰 같은 소리. 카페 분위기 소품이야.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이였어요. 7살, 4살. 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였던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러내렸는데 점점 목이 메고 숨이 막혔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시간 동안 쌓아온 시간들이,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니. 새벽 2시쯤 지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들어갈게.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던지지 않았어요. 대신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들어갈게. 보고 싶어. 이 문자도 증거니까요. 그가 저한테 혼자인 척, 자유로운 척 했다는 증거.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동작 하나하나가 느렸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 지나가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재판장 입장.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얹어졌지만 제대로 타이핑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의 말씀이 귓전을 맴돌았어요. 피고인은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기망, 속였다는 뜻이죠. 저도 기망당한 겁니까? 4년 동안 속은 겁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법원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지훈한테서 전화가 3통, 문자가 5개 와 있었습니다. 서진아,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걱정되네. 연락해줘. 연락하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결혼했다는 거, 아이가 2이나 있다는 거, 알게 됐다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명주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물었어요. 명주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려고요.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젠 못 참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다만 증거는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증거. 저는 속기사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만드는 건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봤어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요. 일요일 저녁 공백들. 약지의 자국에 대한 메모. 통화 중 들렸던 아이 소리.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진아, 왔어. 왜 연락 안 했어? 걱정했잖아. 그는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웃는 얼굴로 저를 안으려 했죠.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지훈 씨. 저는 처음으로 그를 이름에 씨를 붙여 불렀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왜 말투가 그래? 결혼하셨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 1초 만에 모든 게 드러났어요. 그의 표정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이마에서, 떨리는 눈동자에서. 서진아. 아이가 2이라고 들었어요. 7살, 4살. 지훈은 말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요. 미안해. 결국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동안 날 속이고, 당신 아내를 속이고, 아이들한테 거짓말하고,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고요? 변명할 수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왜 그랬어요? 대체 왜? 지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결혼 생활이 힘들었고, 아이들 키우는 게 버거웠고.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달랐어. 너한테 빠진 건 진심이었어. 진심이라고요?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가 어떻게 진심일 수 있습니까? 나가주세요. 서진아.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요. 지우는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또 울었어요. 어젯밤에 이어 오늘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가를 냈습니다. 법원에 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훈의 전화였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선배인 문혜란 변호사에게요. 서진아, 어쩐 일이야? 선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에요. 애란 선배는 그날 오후 시간을 내줬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선배는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4년간의 연애, 지훈이 결혼한 사실, 아이가 둘 있다는 것, 일요일마다 사라졌던 것, 제가 모았던 기록들까지요. 애란 선배는 묵묵히 듣다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정리하자. 형사처벌은 어려워. 네. 중훈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를 했을 때 성립해. 너희는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 맞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기망에 의한 정신적 손해, 시간적 손실, 그리고 내가 쓴 경제적 비용까지. 어떻게 해야 해요? 애란 선배는 노트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 그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증거, 너희 관계가 사실혼 관계처럼 지속됐다는 증거. 저한테 있어요. 뭐가? 기록이요. 4년 동안의 모든 기록.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애란 선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다 내가 정리한 거야? 네. 습관이에요.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까지 다 적어뒀어요. 선배는 노트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속기사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정말요? 응. 특히 이거 봐. 지훈이 너한테 보낸 문자들. 혼자라고 말한 것, 가족이 없다고 한 것, 미래를 약속한 것들. 전부 다 증거야. 애란 선배는 계속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스탬프들. 일요일 저녁마다 공백이 있네.
이것도 패턴으로 입증 가능해. 저는 한 가지 더 생각났습니다. 선배, 그리고 제 부모님이랑도 만났어요. 명절 때도 함께 보냈고요. 사진 있어? 네, 여기요. 저는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요. 완벽해. 이 정도면 그가 의도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고 너를 기망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 에란 선배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낼 것. 합의가 안 되면 소장을 작성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명주의 증언도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주 씨는 어떻게 할 거래? 이혼하신대요. 에란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도 너는 증인이 될 수 있어.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인이지. 증인. 저는 법정에서 수없이 많은 증인들을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요.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까? 무섭지? 에란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그럴만해. 하지만 서진아, 넌 할 수 있어. 넌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잖아. 맞습니다. 저는 속기사예요. 진실을 기록하는 게 제 일입니다. 이제 내 진실을 기록할 차례네요. 그래. 내 진실을 지켜.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저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상황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의 모든 내용을 엑셀 파일로 옮겼어요.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결제한 영수증들이요. 저와 외식할 때, 선물을 살 때, 여행을 갈 때,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아니, 정확히는 제 이름을 영수증에 적었어요. 강서진 귀하라고 적힌 영수증들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그가 저를 배우자처럼 대우했다는 증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며칠 뒤 명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 보냈어요. 이혼 소장도 준비 중이고요. 저도 변호사님이랑 상담했어요.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죠. 카페에서 명주를 봤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눈가엔 피곤함이 배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남자에게 속은 여자들이요. 제가 당신한테 미안해요. 명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둘 다 피해자예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명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복사본이에요. 지훈이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위치 정보까지. 당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진술서예요. 지훈이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다 적었어요. 필요하면 증언도 할게요. 저는 그 서류들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우리가 싸울 이유는 없잖아요. 싸워야 할 사람은 따로 있고요. 맞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괜찮으세요? 아직 몰라요.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명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차분해졌죠. 제가 받는 위자료 중 일부를 아이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이에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의 거짓말 패턴, 그가 사용한 핑계들, 겹치는 시간대들, 퍼즐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제 노트, 명주가 준 서류, 영수증, 사진, 문자 메시지.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지훈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일체. 애란 선배에게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 싸우다니. 제가 누군가와 법정에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오가 섰어요. 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거짓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일주일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애란 선배와 상의했습니다. 만나도 돼요? 만나돼, 녹음해.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 저는 지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요. 법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지훈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을 제대로 깎지 않았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서진아, 말씀하세요. 저는 일부러 존댓말을 썼습니다.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요.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줄 수 없을까? 무슨 기회요? 나도 이혼하려고 해. 명주랑 정리하고 너랑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게요. 지훈 씨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4년 동안 날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그러고 나서 이혼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힘들었어.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명주랑도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다 널 만났고 너한테 빠졌어. 그게 잘못이야? 잘못이라고요? 모든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본인이 기혼자라고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선택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했으면 넌 날 만났겠어? 안 만났죠. 지훈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거잖아요. 제가 거절할까봐, 떠날까봐. 본인 편한 대로만 행동하신 거예요. 서진아, 제발.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피했어요. 다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지훈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애초에 제가 사랑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네요. 카페를 나오며 녹음을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20분짜리 파일이 저장돼 있었어요. 이것도 증거입니다. 그날 저녁 합창단 연습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갔죠. 병가를 낸 후 처음 나가는 자리였어요. 연습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수군거리다가 제가 들어오자 조용해졌어요. 순자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연습 중간중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 4년이나 사귀었는데 결혼한 줄도 몰랐대. 요즘 남자들 참 무섭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여자도 좀 이상하지 않아? 4년이나 만났으면 눈치챌 법도 한데. 제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순자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니, 사장님. 저희가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사람을 죄인 만들고 있잖아. 속은 사람이 뭔 잘못이야? 사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 얘기하기 전에 자기 인생이나 돌아봐. 너희 중에 한 번도 실수 안 한 사람 있어? 한 번도 속아본 적 없는 사람 있고?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그 남자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서진이 힘들어하지 않게 평소처럼 대해줘. 알았지? 네, 사장님.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순자 사장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연습실로 돌아가자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네,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은 못 막아. 하지만 내가 당당하면 돼. 잘못한 게 없으니까.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도윤을 만났습니다. 퇴근하세요? 네, 서진 씨도요. 함께 걷다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어떻게 하세요? 법원이 좁잖아요. 소문 다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내세요. 시간 지나면 다들 잊어요. 도윤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명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애가 둘인데 참으라고. 남자가 다 그렇다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명주의 목소리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했죠.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제 끝이라고. 잘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당신한테도 연락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틀 후 정말로 지훈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라고요?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까? 잘못한 건 지훈인데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란 선배에게 알렸죠. 괜찮아. 무시해. 합의할 생각 없으면 응할 필요 없어. 그 즈음 지훈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명주도 그 글을 봤나 봅니다. 문자가 왔어요. 저 사람 아직도 저러네요. 뻔뻔하기는. 다음 날 법원에서 점심시간에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법원까지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서진아,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가 아니잖아. 아니, 이미 끝났어요. 지나가던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도윤도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제발 부탁이야. 송사 취하해줘. 내가 뭐든지 할게.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민폐예요.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지훈이 제 팔을 잡았어요. 놔주세요. 서진아. 놔주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손 놓으세요. 도윤이 지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누군지 알 필요 없고 여기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비 부를게요. 결국 지훈은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저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경비실에 신고하세요. 계속 찾아오면 출입금지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합창단에서 순자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그 남자가 계속 찾아온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 들었지. 법원까지 찾아왔다고. 네, 오늘도 왔어요. 그놈 참. 끈질기네. 사장님은 혀를 찼습니다. 서진아, 넌 아무 잘못 없어. 계속 당당하게 살면 돼.
알았지? 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일요일의 침묵이 이제야 말을 하는 것 같다고요. 4년 동안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지우는 사라졌습니다. 현장 회의, 클라이언트 미팅, 프로젝트 점검.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시간엔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교회에 가고 일요일 밤을 보냈던 겁니다. 일요일의 침묵은 그의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제가 닿을 수 없는 시간, 제가 볼 수 없는 모습, 그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더 늦었다면 어땠을까요? 5년, 10년을 더 속았다면요. 저는 집에 도착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요일 날짜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하나하나 칠할 때마다 패턴이 선명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공백. 그의 침묵. 이제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소장을 제출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에란 선배가 꼼꼼하게 준비해줬어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목록까지. 기망에 의한 정신적 손해, 시간적 손실에 대한 배상, 그리고 사실혼 유사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총 3천만 원 청구했어. 3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적은 금액이었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였어요. 그동안 명주의 이혼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그쪽은 더 복잡했죠.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까지 다퉈야 했으니까요. 제 재판에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명주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재판에도 증인으로 서주실 거죠? 네, 물론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증인이 됐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은 두 여자가요. 재판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합니다. 속기사석이 아니라 당사자석이에요. 평생 남의 이야기를 기록만 했는데 이제 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떨렸어요. 아침에 옷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평소 출근할 때 입는 옷이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옅게 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건물이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에란 선배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네. 괜찮아. 넌 잘할 거야.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돼. 법정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모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어요. 법정은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는 자리는 달랐죠. 평소엔 옆쪽 속기사석에 앉았는데 오늘은 정면 당사자석입니다. 재판장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일동 기립. 모두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님이 소장을 검토하더니 물었습니다. 원고 측 청구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란 선배가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4년간 교제하며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손실을 입었으며 저는 선배의 말을 들으며 제 노트를 꺼냈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한 그 노트요.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 노트 사본, 문자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영수증.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재판장님이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원고 본인 신문하겠습니다. 원고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에란 선배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4년 전 친구 결혼식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2달 전 피고의 아내 오명주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대답하며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던 순간, 무너지던 순간이요.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진지한 연애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습니까? 피고는 한 달에 절반 정도를 제 집에서 지냈고 제 가족들과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명절도 함께 보냈고요. 재판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원고는 속기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에 익숙하실 텐데 피고와의 관계를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4년 동안의 만남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까지요. 재판장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패턴이 있었습니까? 네. 일요일 저녁마다 피고는 회의가 있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요. 4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됐습니다. 그 시간에 피고는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아이들과요. 재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4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설득력 있게 설명했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마다 사라졌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법도 한데요. 피고는 도시재생 사진작가로 공무원들과 주말에 회의한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고가 너무 순진했던 것 아닙니까? 에란 선배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질문입니다. 이해 인정합니다. 재판장님이 말했습니다. 신문이 끝났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음은 명주의 차례였습니다. 그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2달 전입니다. 피고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엔 전혀 몰랐습니까? 심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명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피고는 주말에 무엇을 했습니까? 토요일 오전엔 외출했지만 오후엔 집에 있었습니다.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녁엔 교회에 갔고요. 일요일 저녁 몇 시에 교회에 갔습니까? 6시 예배였습니다.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쯤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6시부터 11시. 제 노트에 적힌 공백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재판은 1시간 더 진행됐습니다. 지훈도 증인석에 섰어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선 무용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이혼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말하면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고의로 숨겼다는 걸요. 재판장님이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법정을 나오며 애란 선배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길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증거가 완벽해. 특히 그 노트. 재판장님도 인상 깊어하셨어. 한 달 후 선고일. 저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2천만 원. 청구액의 3분의 2는 인정됐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4년간 교제하며 원고를 기망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손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재판장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상세한 기록은 피고의 기망 행위를 명확히 입증한다. 일요일 저녁의 규칙적 공백, 혼인 사실, 부정 문자, 가족 행사 참여 등은 피고가 원고를 배우자처럼 대우하며 장기적 관계를 가장했음을 보여준다. 승소였습니다. 완전한 승소는 아니었지만 제 진실이 인정받은 겁니다. 법정을 나오며 명주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했어요. 양육권도 받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받아냈다고요. 축하해요. 당신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두 사람으로서요.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항소하지 않았어요. 2천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명주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한 거죠. 가끔 연락이 왔어요. 애들이 많이 적응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다행이네요. 서진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천천히 회복 중이에요.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지훈이 나오는 꿈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탈했습니다.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합창단은 계속 다녔습니다. 노래 부를 때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순자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공연 있어. 너 독창 한번 해볼래? 저요? 응. 내 목소리 참 좋더라. 사람들한테 들려줘. 독창이라니. 망설여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못할 것 같은데요. 왜?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목소리를 찾을 때가 됐어. 목소리를 찾는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4년 동안 저는 제 목소리를 잃고 살았습니다. 지훈이 원하는 대로 지훈이 만든 거짓 속에서 이제 제 목소리를 찾을 때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좋아. 곡은 너에게 난, 나에게 넌으로 하자.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음을 올릴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 이야기를 노래하는 거야. 순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 그래요. 이젠 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공연 전날 밤 명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공연 오실 수 있으세요? 가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서진 씨, 우리 잘 이겨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론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2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문화센터 무대에 섰을 때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엔 100여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어요. 긴장됐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그때 객석 뒤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어줬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어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첫 소절을 부를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어요. 어떤 의미였을까? 지훈을 떠올렸습니다. 4년의 시간을요.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그 시간들. 이젠 알 것 같아. 이제 알았습니다. 그 관계가 뭐였는지, 제가 뭘 잃었고 뭘 얻었는지,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떨림이 멈췄어요.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며 순자 사장님이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객석에서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멋졌어요. 고마워요. 와줘서. 당연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명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연 잘 끝났어요. 응원해주셔서 고마워요.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모두 새 출발이네요. 새 출발.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법원 출근길에 애란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위자료 중 일부를 명주 아이들한테 주고 싶다고 했지? 네. 명주 씨한테 물어봤는데 거절하더라. 대신 다른 제안이 있대. 뭔데요? 그 돈으로 비슷한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기금을 만들자고. 너랑 명주 씨가 공동으로. 상담 기금.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일주일 후 명주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서류를 작성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기금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명주가 말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아니까요. 맞아요. 저도 선배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기금 이름을 정했습니다. 일요일의 목소리. 침묵 속에 숨겨졌던 진실이 목소리를 내도록 돕는다는 의미였죠. 서류를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명주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조금씩요. 아직도 가끔 힘들지만 예전보단 나아요. 저도요. 아이들 보면서 힘내고 있어요. 명주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두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이들 참 예쁘네요. 고마워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잘 살아야죠. 잘하실 거예요. 서진 씨도요. 분명히. 헤어지며 명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잘 싸웠어요. 당당하게. 네, 우리 잘했어요. 그날 저녁 합창단 연습에서 순자 사장님이 공지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공연 있어. 이번엔 합창으로 할 거야. 단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곡으로 할 건데요? 아침 이슬. 다들 아는 노래지? 아침 이슬.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는 곡이었죠. 연습이 끝나고 도윤과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같이 먹을래요? 처음으로 도윤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법원 생활 어때요? 오래 하셨죠? 5년 됐어요. 서진 씨는요? 저는 7년째예요. 도윤은 말수가 적었지만 듣는 건 잘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조언하려 들지도 판단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죠.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도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도윤 씨, 그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법원에서 지훈이가 왔을 때요. 당연한 거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는 거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었습니다. 예전엔 이 빈집이 외로웠는데 이젠 괜찮았어요. 혼자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노트였어요. 예전 노트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죠. 새로운 시작. 나를 위한 기록.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기록이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지훈이 나오지 않는 꿈이었어요. 법정이 나왔고 제가 속기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타이핑을 하는 꿈. 깨고 나니 개운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법원 일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매일 재판이 열렸고 저는 그 모든 말들을 기록했죠. 진실과 거짓이 오가는 그 순간들을요. 이제 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진술을 들을 때 더 신중해졌어요. 말의 뒤에 숨은 의미를, 침묵이 말해주는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요. 도윤과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요.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어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진아, 잠깐만 얘기 좀.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제발 5분만.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지훈이 문을 막았어요. 제발 부탁이야.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말에 멈칫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될까요? 5분만이요. 계단에서 얘기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에 앉았죠. 지훈도 한 계단 아래 앉았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사과하러. 또 사과라고요. 이미 몇 번이나 들었어요. 알아. 근데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다 내 잘못이야. 너를 이용했고, 속였고, 상처 줬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들어봤던 말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아무 잘못 없다는 걸.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 법원도 인정했잖아요.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명주랑 이혼했어. 일주일 전에 확정됐어. 알아요. 명주 씨한테 들었어요. 아이들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해졌어. 당연한 결과지. 지훈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볼게. 행복해.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를 똑바로 봤어요. 지훈 씨. 응? 일요일의 침묵 기억하세요? 뭐?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사라지셨잖아요. 현장 회의라고 하면서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다 기록했어요. 4년 동안의 모든 일요일.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아요. 서진아. 그리고 약지의 반지 자국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근데 저는 당신을 믿었죠. 다친 거라고 했으니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할 때 들렸던 아이 소리도요. 실로폰 소리, 동요 소리. 카페 분위기 소품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당신 아이들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의미 없어요. 저는 타임스탬프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수첩이었어요. 예전 수첩은 더 이상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새 수첩이에요. 여기엔 당신이 없어요. 앞으론 절대 기록되지 않을 거고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일요일의 침묵도, 반지 자국도, 동요 소리도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알았어. 다신 연락 안 할게. 지우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죠.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난 겁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지 않았어요. 대신 후련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있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좋아요. 그날 저녁 도윤과 만났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지훈이가 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론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서진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약했어요. 4년 동안 속은 걸 보면요.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믿은 거죠. 도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 출근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오전 10시 정각, 재판장 입장.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움직였습니다. 또박또박 타이핑을 했죠. 판사님의 말씀, 검사의 질문, 피고의 답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요. 점심시간에 애란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일요일의 목소리 기금에 첫 상담 신청 들어왔어. 정말요? 응. 내가 겪은 것과 비슷한 케이스래. 도와줄 수 있겠어?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였죠. 그날 밤 합창단 연습이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연습했어요.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목소리, 단원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죠.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노래를 부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긴 밤을 지새웠구나. 이제 해가 뜨는구나.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도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다음 주 공연 기대되죠? 네. 이번엔 떨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한 번 해봤으니까요. 도윤 씨도 올 거죠? 당연하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고요. 도윤 씨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텅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 있는 곳.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적었죠. 오후 7시 합창단 연습. 아침 이슬 완성. 도윤과 함께 귀가.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도착하면 길을 바꾼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던 건 사실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짓 속을 헤맸죠. 하지만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제 길을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명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진 씨, 첫 상담 신청 소식 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뿌듯하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뿌듯해요.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네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상담 준비해야죠. 네, 그래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법정에서 펼쳐질까요? 어떤 진실이 밝혀지고 어떤 거짓이 드러날까요? 저는 그 모든 걸 기록할 겁니다. 속기사로서, 진실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제 삶도 계속 기록할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이 아닌 제 진실로요. 잠이 들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 스쳤습니다. 일요일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요일이 제 목소리로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온전히.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보였죠. 예전과 같으면서도 다른 얼굴. 더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달라 보였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죠. 저는 그 나뭇잎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요. 법원에 도착해 속기사실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록할 겁니다. 진실과 거짓이 오가는 그 순간들을요. 그리고 퇴근 후엔 합창단에 갈 겁니다. 노래를 부를 거예요. 제 목소리로요. 오전 10시 정각.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움직였습니다. 타닥타닥, 익숙한 리듬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또박또박. 진실을 기록하는 일. 그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진실도 지켜나가는 일. 그게 제 삶입니다.